자, 이번엔 또 탐방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기업부터 가보죠. 어디 탐방?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네, 전 탐방이에요? 아니면 탐방입니다. 탐방 겸? 아 근데 본사랑 그 아난티 강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랬겠죠. 네. 뭐 요즘 뭐 또 변화가 좀 있던가요? 시장 변화는 뭐 크게 없긴 한데 이게 왜 아난티를 탐방을 가게 됐냐면은 이번 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뭐 코로나가 이제 약간 그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분양 매출이 4,200억이 잡혔습니다. 어디 분양했나? 그게 아난티 요즘에 가평이 있고 이제 네. 부산이랑 제주 쪽에 물론 25년, 26년도에 이제 분양 완공 예정이긴 하지만은 사실 뭐 이게 사실 아난티는 운영 수익이 있고 골프 이제 아난티 남해 쪽에 이제 레저 사업도 이제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양 매출이 사실 힐튼하고 예전에 예. 했던 건가? 아난티 힐튼 맞을 거야. 아마. 아난티 힐튼 맞습니다. 힐튼 네, 남해가 남해. 이제 네, 거기서. 아난티 남해로 이제 바뀌었고 지금 이제 저기 어디냐 부산이랑 이제 제주도랑 기장에 있는 그 가평 쪽에 있는 거랑 아난티 이제, 코브. 네 맞습니다. 아난티 코브랑 있는데 뭐 사실 요즘에 워낙 증권사 PF 얘기하고 있길래 저도 사실 탐방가서 제일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 분양 매출 많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이 PF 관련해서 이제 브릿지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브릿지론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는 형식이 이제 향후 이제 토지 작업만 할 때 쓰는 네. 돈이 이제 브릿지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SPC를 하진 않고 그냥 토지를 단독으로 매입을 하고 이게 다른 회사가 딴 데 안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다라고 하시고 있길래 그래서 이제 분양 매출이 이번에 4,200억이 잡혔고 네. 이게 다음 달에 또 다음 분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제 규모의 분양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길래 그게 최근에 주가가 엄청 크게 급등을 했다가 조금은 이제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원권이나 이제 분양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회원권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마다 거의 한 90% 이상의 회원권 유치를 계속 하고 있고 반환율도 한 3%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우리가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PF 관련 이슈는 전혀 없고 생각보다 우리는 다른 리조트 사업 대비해서 꾸준하게 그런 안정적인 실제로 외국에 있는 뭐 중국인들이나 이제 베트남 쪽에 대한 VIP 회원들이 그 장기 투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PF나 뭐 중국 리오풍이나 이런 이슈와는 생각보다 굉장히 리스크가 적당한 측면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양 매출이 향후에 즉 아난티 빌라주드 아난티라고 해서 제주도 쪽에 있고 부산 쪽도 이제 내년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분양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이제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제 25, 26, 24, 25년도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계속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브랜드 이미지죠. 네. 뭐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면은 그 약간 뭐 컨도미니엄으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상장 기업 중에는 대명 네, 홀딩스인가요? 맞아요. 뭐 소노 시리즈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은 예약률이 회원권이 있어도 그래. 소노는 예약이 안 되고 아 맞아요. 그것도 추첨을 해야 되고 아난티는 그나마 조금 그 프리미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 고급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난티 뭐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네. 이 주가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항상 신규 사업 물론 이게 예전에도 에머슨 퍼시픽 네. 금강산 산업을 맞아,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었죠. 그걸 물어봤어요. 카지노 사업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예전에도 카지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표님도 노력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렇죠. 그게 뭐 정권 때만 이거 복잡해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하나 붙으면은 정말 아난티 주가는 더 많이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항상 생각은 하고 계시다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고민은 해볼 만한 예. 아난티. 하여튼 대북 관련주로만 너무 연결이 맞아요. 돼 있어서 제한돼 있던 탈피를 조금 하고 있다. 이 정도. 실적주다. 실적주로. 네. 네. 자, 두 번째 탐방 리포트 어디? 이제 다음 주 나옵니다. 네오위즈 피해 거지. 네. 우리 거짓말처럼 매번 네. 이화진 거지. 참 게임주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죠. 네. 네,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서서히 이제 예약 사전 판매 이제 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나왔고 이게 뭐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이제 콘솔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제 미국 쪽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 시장도. 뭐 국내에서는 사전 판매 흔히 말하는 디럭스 스탠다드 버전은 2위까지는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랑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2, 15위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순위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주 19일 날 이제 출시 예정이고 이제 그 전에 실제로 디렉스 에디션 버전을 사전 예약을 했던 사람들은 9월 16일부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후기 나왔던 커뮤니티나 여기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좀 크게 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좀 많이 빠졌고 뭐 브라운 더스트 이제 뭐 핑계란 핑계고 결국에는 이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결국에는 콘솔 매출은 한 3주 정도면 이미 가닥이 납니다. 이 네. 회사가 컨센보다 250만 장을 팔 수 있느냐, 300만 장, 500만 장을 팔 수 있느냐는 이 주 안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오늘 뭐 차트상으로도 좀 이쁜 모양을 만들고 있길래 한 5% 정도 오르는 건 봤습니다. 결국에는 네. 여기서 과연 생각보다 이미 작년에 2,900억 매출을 찍었는데 실제 250만 장이 되면은 대략 1,500억을 매출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작년 매출의 절반을 이번 9월 달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들어서 뭐 예전에도 한번 탐방 갔다 왔었고 실제로 지금 이 회사 BEP가 대략 한 100만 장 비슷하게 나와야 이제 BEP가 달성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네오이즈 아마 게임주 중에서 어제 조금 흐름은 좋긴 한데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6%. 게임주 중에서는 독특하게 차별성을 좀 내고 있군요. 네, 차별세 내고 있고. 펄어비스는 왜? 펄어비스는 그래도 오해는 풀렸습니다. 아, 플러스. 이게 게임스컴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데모플레이도 안 나왔다면 내년 6월달, 5월달에 실제로 그게 신작 출시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회사에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플레이어들이 이런 소문을 루머를 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기세고 물론 이제 도쿄 게임쇼고 또 다음 주에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지스타도 1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탑픽은 이제 펄어비스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만약 콘솔 시장에 계속 우리나라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펄어비스가 전 대장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 왜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게임 내에 캐릭터들 있고 뭐 이렇게 몬스터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AI를 입히면은 조금 더 이 게임 유저들한테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은 제품 쉽지는 않죠. 출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나오면은 조금 센세이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AR, VR, 예, 이쪽으로도 기다려 보자고요. 하여튼 한올만 뚝심 있게 파고 있는 우리 유아진 과장의 네오이즈 드디어 이제 꽃을 발하고 있고 세 번째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여긴 또 어떤 포인트가? 물론 어제 아마 방송에서 다들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로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어제 현대차증권 엄민용 애널도 이제 강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머크사가 올해 2월달에 이제 실제로 그 비서세포 폐암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쟁사 할로자임을 쓰다가 이게 고용량 버전을 알테오젠의 이제 알트 비포를 제형 SC 제형 플랫폼을 바꿨습니다. 네. 바꾸면서 그때 이제 4월달에 마일스톤을 지급을 했고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신빙성이 있냐라면은 내년에 할로자임이 그게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일단은 뭐 알테오전은 이제 원래는 이제 비독점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할로자임은 독점 계약을 했지만은 내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 사실 모든 빅파마 애들이 할로자임의 ESG 제형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독점 계약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알테오전의 이제 알트비포 플랫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전 알트비포는 2040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할로자임보다는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키트루다 SC가 내년에 임상 3상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독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이제 뿌린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사노피도 2019년에 이 회사와 지금 인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당연히 머크사가 이제 독점 계약을 많이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머크사뿐만 아니라 사노피나 산토스, 인타스 대부분 애들도 이게 알테오전의 이런 관련
관련 계약을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이틀 동안 급등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단순히 끝났다라고 의미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추가적인 큰 밸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RTO제는 계속 지켜봐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틀 정도 뭐 오른 다음에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팍 시세가 오르면은 네. 따라붙기도 그렇고 뭐 보유자 하신 분들이야 뭐 보유자 지켜볼 하신 수 분들은 있는-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의 기업 탐방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